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 하나 들어도 될까요? 가끔 독해 문제집 풀 때, 독해 9급 풀 때는 잘 풀다가 7급 독해하면 독해도 어렵고 단어도 어렵고 답추론이 어려워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7급 독해도 꼭 풀어야 하나요? 자,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저는 7급 문제를 풀기 전에 9급부터 좀 먼저 다 푸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지금 9급을 다 풀어가지고 이제 질문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독해 공부를 할 때는 먼저 우리가 독해를 풀기 전에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어휘도 포함되겠지만 기초 문법, 여기서 기초 문법이라는 거는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그리고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구문 독해. 요 구문 독해에서는 직독직해 연습도 하고, 영어는 앞에서부터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실제 시험은 문장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끊어 읽기, 문장 구조 분석, 그리고 구문 연습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입니다. 그럼 이런 연습을 하고 나서는 이제 유형별 독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유형별 독해로 이제 자유스트 독해를 보통 추천하는데, 유형별로 먼저 접근하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 시간은 재지 말자고 했죠. 왜냐면 시간을 재는 거는, 우리가 영어는 연도별 기출이 중요하거든요. 다른 과목은 단원별 기출이 중요하지만 영어는 우리가 어휘, 뭐 생활영어, 문법, 독해, 랜덤 문제로 구성된 시행처별 기출, 연도별 기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 기출이나 뭐 시행처별 기출을 할게요. 그리고 뭐 동영 모의사를 할게요. 네, 영어 동영 모의사들이 보통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출을 추천합니다. 기출도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을 하셔도 됩니다. 영어는 시간 배분을 저는 20문제를 30분 추천드립니다. 보통 20문제를 30분 잡고 풀기. 하지만 유형별 독해에서는 시간 배분 하지 마세요. 왜냐면 독해를 빠르게 읽을 수 없는 수험생들이 독해를 빨리 읽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감독해를 해요. 내용 파악 다 놓치고요. 그리고 독해를 하면서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 주제 계속 표시를 해주는 거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분명히 나올 수 있죠. 자, 이러면 바로 여러분은 해석 보지 마시고요. 앞뒤 문맥으로 내용을 유추해야 합니다. 왜냐면 실제 시험에 갔을 때도 우리가 5과목을 빠르게 풀다 보면은 당연히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뭐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답을 보거나 해석을 보거나 하면은 그런 유추하는 연습이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를 표시해 준 다음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일단 읽고 넘어가되, 그 앞부분의 중심 내용과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의 내용의 중심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실제로는 실력이에요. 그리고 풀고 나서는 우리는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한다. 근데 공무원이나 소방이나 영어 독해 지문이 풀만한 게 물론 어렵긴 해요. 그런데 지문 안에 근거가 다 있습니다. 빠르게 해석하고 감독해 하시는 분들은, 내용 파악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못 찾으세요. 그러니까 막 해석하다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용이 뭐 왜곡되고 매력적인 오답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는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상식, 뭐 선입견, 편견 다 제외하시고 지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독해 푼다도 이렇게 답의 근거는 지문 안에 다 있어요.
물론 때때로는 뭐 재진술 되어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추론 요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풀고 나서 근거를 찾아야 돼요. 정답의 근거는 뭐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지문 안에 확실하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풀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지문 안에서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자, 이거 좀 올려볼게요. 자, 오답, 분석. 그럼 매력적인 오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고 나서 우리 리뷰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말한 대로 답의 근거 찾는 연습,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자, 요런 걸 만약에 찾았다고 하면은 남은 거는 이거죠. 아까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여러분들이 독해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정리해 놓고 여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간 유의할 점은 우리가 유형별 독해를 풀 때는 여러분들 막 문장 구조 분석하면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구분 독해까지만 연습을 하시고요. 구분 독해는 필요하죠.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 하지만 유형별 독해에서도 너무 문장 구조 분석 따지면요, 문장 구조 분석하느라고 내용 파악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독해를 할 때는 문장 구조 분석은 최소로 하시되, 하지만 풀고 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철저하게 독해 노트에 정리해 놓자. 그러면 이게 자신이 취약한 문제들이 다 모이게 되는 거죠. 자, 이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연습을 안 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자신이 어떤 문장 구조가 약한지를 모르고 그냥 시험장 갔다가 만약에 그날에 어려운 문장 구조가 나오는 거야, 자신한테. 그러면 해설 못하거나 당황하거나 머리가 하얘지거나 거기서 영어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독해 노트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어휘라고 생각해요. 독해용 어휘. 우리가 유형별 독해용 어휘 노트라고 할게요. 유형별 독해를 풀고 나서도 우리가 공무원 기출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독해용 어휘 노트는 여러분들이 앞면과 뒷면으로 나눠가지고 정리를 할 건데, 추후에 영어 기출 들어갈 때 앞면에는 기출에서 나오는 어휘 생활 영어 중에서 모르는 단어들 다 정리해 주는 겁니다. 보통 시험에서 나오는 어휘 생활 영어는 나왔던 단어들이 보통 계속 나오고 관련된 동요 위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뒷면에는 모르는 독해용 어휘들 정리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영어도 기출이 많이 중요하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보통 영어 강사님들 유튜브를 보면은 영어는 기출만으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 어려운 과정 공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영어 강사님들이 영어 교재를 팔고 강의를 팔려고 하는 거지, 기출 상당히 중요하고 이미 어려운 문제는 기출도 충분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출을 처음에는 경찰 영어 기출을 추천합니다. 뭐 공무원 준비하는데 경찰 영어를 갑자기 왜 추천하냐? 소방 준비하는데 경찰 영어를 왜 추천하냐? 공무원하고 포인트는 같은데요. 좋아요, 문제가. 상당히 좋아요. 경찰 영어가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라서 이제 책이 다 품절됐어요. 그래서 공기출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2011년도부터 한 2021년? 이제도 다운받아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영어 기출을 푸는 거죠. 근데 공무원 영어 기출 풀 때 제가 시행착오 기출 중요하다 했어요. 보통 강사님들이 다 단원별이나 유형별 기출만 있어가지고 그러면 양이 너무 적어요. 빠진 부분도 많고. 공무원 영어 기출은 시행처별, 연도별 기출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뭐 공기출 가서 다운받아도 좋고요. 아니면 시중에 교재도 있습니다. 교재를 사셔도 좋고요. 2021년부터 2010년도까지. 이건 2010년도면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는 개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기출도 좋은 문제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어렵고요. 7급도 마찬가지예요. 7급이 보통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어려워요. 근데 좋은 문제도 많습니다. 대신에 7급을 저는 무조건 푼다기보다는 먼저 우선순위 되는 9급 위주로 먼저 다 푸시고, 그리고 나서 실력이 쌓고 시간이 있다면 7급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 나올 수 있잖아요, 포인트가. 이거는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타과목 같은 경우도 이제 수험생분들이 기출을 분석할 때 기출에도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과 또는 기출에서 지역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이때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여쭤보는 게 뭐냐면, 선생님 기출에 나왔던 지역적인 부분 다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여쭤보세요. 같아요. 일단은 우선순위 위주로 봐주세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 그럼 실전 거 봐야죠. 왜? 여기서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은 안 봐서 틀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무원 기출을 풀 때 처음에 좀 약간 경찰 영어 기출 한 달 정도 잡고 풀어보시고, 근데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경찰 영어 기출도 참고로. 바로 공무원 영어 기출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자, 공무원 영어 기출 들어갈 때는 먼저 좀 쉬운 직접 먼저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랑 교육행정직 먼저 추천합니다. 이쪽이 좀 쉬워요. 예전에 사회복지 영어랑 교육행정직 영어가 따로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이거 풀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연습하는 9급까지 9급 지방제 9급 서울시는 좀 어려워요. 이걸 풀었다. 그럼 9급과 비슷한 직렬이 기상직하고 국회 9급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다 풀었으면은 어려운 거 푸시다. 7급 풀게요. 자, 7급 국가제 7급 지방제 7급 서울시. 그 다음에 국회 8급이 많이 어려워요. 이거 다 풀었어요. 그럼 법원서기보가 있어요. 법원서기보는 거의 이제 독해 위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9급하고 7급 다 치면은 140회가 넘어요. 경찰 영어 기출이 제가 봤을 때 한 이 정도 분량이면은 아마 경찰이 1년에 보통 2번이나 3번 볼 때가 있으니까 20회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거의 160회 정도 됩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풀어도 거의 4개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도형 모의사가 굳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기출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독해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단계별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들어가자. 이렇게 풀면은 영어 점수는 여러분들 충분히 학교점 나옵니다. 7급도 시간이 있으면 푸세요. 우선 그 전에 이걸 먼저 풀어야죠. 그리고 저는 경찰 영어 기출 추천드리고요. 이런 방향 잡고 공부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